안녕하세요. 리인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민지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는 조주빈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블로그가 최근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옥중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 블로그 운영자는 지난해 8월부터 일명 박사방 사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상고이유 보충서, 상고심 결과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렸습니다. 네, 블로그 운영자는 의견을 개진할 창구로 블로그와 인스타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달 7일에 올린 게시물에는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블로그를 살펴보면 실제로 조주빈 씨가 사건에 제출한 법률 검토 의견서가 직접 제출된 것으로 보아 실제로 조주빈 씨가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 밝힌 사실에 의하면 이 블로그는 조주빈이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방식은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조주빈이 외부에 서신을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률에서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시설의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사실 조주빈 씨 사례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딱 맞춰서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정당국에서 서신을 사전에 막거나 검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서신의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점도 있는데요. 조주빈이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일부를 블로그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 자료를 관련 소송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블로그는요,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요. 조주빈 씨의 서신도 제한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블로그 글들이 캡처돼서 아직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긴 한데요.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